것도 그런 거 쭉 했고, 지금 법도 꽤 살펴봤죠. 도시재생특별법 살펴보셨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살펴보셨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개 외에 나머지 법들은 좀 아시는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뭐 도정법이라든지 뭐 주택법 이런 거 기초적으로 아시니까 그렇게 아셨고, 그런 걸 바탕이 돼서 된다라고 했고요. 드디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해서 가는데, 간단하게 요게 되고 깊이 있게 또 2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의 거의 끝부분이죠.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2013년 12월, 그죠? 그때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됐고,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도시재생이 실제로 시작된 거는 2000년대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 재개발이 된 첫 번째가 소공동에 있는 뭐 프라자 호텔인가였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996년이었나요? 그때 됐던 아파트, 그런 역사도 살펴봤죠. 도시재생은 2000년 들어서면서 됐는데 딱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청계천복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도정법이 만들어진 건 2003년이잖아요. 그 이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하긴 했는데 법이 만들어진 거는 2013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1,600억 정도 연간 예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원하던 도시재생에 연간 10조씩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을 연간 100곳씩 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뒤에다 뉴딜을 붙였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인 겁니다. 약 10조 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간 하는 것. 그리고 5가지 형태. 어제 보셨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들을 쭉 했고요. 어제 마지막에 했던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서 지원에 관한 법이 들어있고, 예를 들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하는데 그게 도시재생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형태, 도시경제기반형,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이전의 법의 중심시가 지역 일반 근린형 해가지고 3가지였던 게 다시 5가지 형태로 도시재생 뉴딜에는 나눠졌다. 그리고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 다 틀리더라라는 얘기를 어제 오후에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 도면 몇 번 보실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잖아요. 이것도 다 도시재생에 들어간다. 어울림 플랫폼 해가지고 이게 돈이 될 것이다. 임대사업에 관한 얘기, 어제 뭐냐면은 한 잔씩 하시면서 임대사업 얘기 나왔지만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임대와 요거 임대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LH에서 짓는 게 아니라 이거 구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LH에 관리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미래에는 우수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서진법에 의한 우수 부동산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스마트 하우스가 많이 뜨고 있지만 아직 임대로는 제대로 수익을 많이 창출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임대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싸게 중개소 하나 차리셔가지고 우수 중개업소 붙여놓으시고 요거 다 관리하세요. 임대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중개하시고 임대 관리하시고 투자하시고 부동산. 그죠? 3개로. 제가 부동산 개발 관련을 가르치긴 하지만 개발은 힘들잖아요. 그죠? 개발은 혹시 생기면은